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닥터 달입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부모, 최선의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이런 마음을 갖지를 마시고 괜찮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키움으로써 생기는 육아의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최고의 부모 또는 최선의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에게 절대 해주지 않았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에게 강제적으로 했던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리모컨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아이가 이용하는 것하고 부모가 이용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이 리모컨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력의 이양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모가 리모컨을 사용해서 텔레비전을 켤 수가 있고 아이가 스스로 리모컨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켤 수 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바쁘거나 다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이에게 리모컨을 줄 수도 있지만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볼 때 제가 볼 때 아이에게도 좋은 내용이라 생각되면 같이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났다면 바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텔레비전을 켤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아이가 자기 스스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이용해서 텔레비전을 본 것은 초등학교 5학년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에게 해주지 않았던 것은 컴퓨터를 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 중에서 컴퓨터 게임을 싫어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특히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이야기할 게 있어. 그래 뭔데? 라고 하니까 아이가 자기 머리를 절반을 가르면서 아빠 내 머리의 절반은 스타크래프트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 얼마나 자기가 게임을 좋아했으면 자기 머리의 절반을 스타크래프트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자기 혼자서 컴퓨터를 끄고 게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게임을 잘 못하기도 하지만은 게임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것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완전히 못하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줘서 아이에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줬습니다. 예를 들면 8시에서 9시 정도 아이가 학교에서 내준 숙제라든지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해야 될 일은 다 했어요. 게임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1시간 동안은 게임을 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은 그것은 융통성 있게 했고 또한 게임이 끝나면 컴퓨터를 바로 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아이에게 절제력을 키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아이에게 제가 강제로 시켰던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밤 10시가 지나면 아이가 거실에 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일 경우에도 밤 10시 되면 들어가서 자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8시간 이상은 자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고3인데 밤에 8시간 이상 자고 공부를 한다면 언제 다 공부를 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는 밤에 잠을 8시간 이상 자야만 우리 뇌가 잘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잠을 잠으로써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낮에 학습했던 것을 밤에 잠을 자면서 다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입니다. 낮에 학습을 했는데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학습이 되지 않고
배운 것을 제대로 기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옛날에 좋은 대학을 가려면 사당 오락이라 해서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자줘야만 우리 뇌가 잘 작동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적으로 8시간을 자는데 한 4시간이나 5시간만 자고 그 다음날 일을 해보십시오.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가 멍하다는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이에게 많이 이야기한 것은 운동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뇌에서 머리가 좋아지는 물질인 BDNF라는 것이 분비가 됩니다. 이 BDNF라는 것은 신경성장인자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뇌를 좋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BDNF는 운동을 할 때 특히 많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 그러면 머리를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온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고3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되면 농구를 하러 많이 나갔었는데 어떤 때는 아침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뇌를 좋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못하게 했던 것 2가지와 강제로 하게 했던 것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잘 이용한다 그러면 아이의 학습 능력을 증가시키고 아이와 관계를 좋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